누나 간을 담보로 5억을 받았다고? 바로 지강호입니다. 친누나의 간을 거래 대상으로 올려두고 그 대가로 5억이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화려한 날들은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거의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3회 예고에서 순이가 강호를 때리며 외치죠. 미쳤어, 미쳤어.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번 회차가 어떤 톤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고성이가 이제 우진에게 내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친아들에게 목숨을 협박 도구처럼 사용하는 엄마. 이건 악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인간성까지 제거된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31회 엔딩. 은호가 찢어진 주민등록증 사본을 내밀며 말하죠.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 이 한 문장으로 드라마의 축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오늘은 이미친 31, 32회를 정밀 분석하고 33회 예고까지 전체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31회는 말 그대로 정통 추리극 구조를 탑니다. 은호가 탐정처럼 하나씩 단서를 조합해 고성이의 정체를 파헤쳐가는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청주 보육원에서 전 원장을 만나는 장면에서 1년 전에 누군가 은호 정보를 캐러왔다는 증언이 나오죠. 여기서 이미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보육원 창문이 깨졌던 사건까지 더해지며 이 모든 흔적이 결국 고성이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서. 지역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때 이미 간접합도 검사한 거 아냐? 이 대사는 은호뿐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소름을 남깁니다. 고성이가 최소 1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온 간이식 프로젝트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세 번째 단서. 불에 탄 파주 보육원 터를 방문한 장면. 감나무 아래에서 어린 은호의 기억이 터져 나오는데 이 장면은 연출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흑백 플래시백 속 쌍둥이 남매 그리고 엄마가 아들만 데리고 떠나는 순간이 교차 편집되며 감정이 폭발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서. 원장 딸이 가지고 있던 찢어진 주민등록증 사본. 이건 은호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직접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쥔 은호의 표정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의 표정이었어요. 결국 은호는 이 증거를 들고 고성이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31회의 결정적 엔딩.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 이 한 문장이 칼처럼 꽂히며 회차가 끝나죠. 시청자들이 환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호가 드디어 숨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2회에 들어오면 고성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착한 엄마 연기는 버렸고 이제는 목적만 남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그녀가 택한 방식은 단 하나, 협박이죠. 고성이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가 안 해주면 오빠는 죽어. 그럼 넌 살인자야. 상대의 죄책감을 찌르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자 착한 사람일수록 절대 벗어나기 어려운 덫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태란 배우의 연기는 진짜 미쳤습니다. 눈물 흘리며 엄마를 연기하다가 1초 만에 돌변해 말 그대로 어른 같은 표정으로 협박을 꽂아버리는 그 순간. 고성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인간성까지 거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빠가 죽는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에요. 엄마라서 죽는 거예요. 이 대사 정말 통쾌했습니다. 31회에서 탐정처럼 진실을 추적하며 각성한 은호가 이 장면에서 완전히 역공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강호와 고성이의 거래. 고성이는 5억이 든 가방을 강호 앞에 둡니다. 그리고 아주 슬픈 척 묻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 난 어떤 엄마여야 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모성애를 연기하는데 하지만 다음 문장이 진짜 본색이죠. 수술 끝나면 5억 더 줄게. 합쳐서 10억이야. 그리고 그 순간 강호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돈 냄새를 맡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그 찰나. 그가 중얼거린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키워준 값이라는 게 있지 이걸로 전세 들어가는 거야. 은호도 방 하나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포장하기 위한 최악의 자기 합리화라는 걸. 10억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린 남자. 누나의 간을 거래 대상으로 여긴 남동생.
이 장면이 바로 32회의 중심 그리고 33회 폭발의 예고편입니다. 32회에서 제일 통쾌했던 장면은 진짜 영라의 반란이었어요. 영라랑 지환이 의사 코스프레하고 병원에 잠입하는 장면부터 웃기면서도 긴장감이 있었죠. 둘 다 티가 너무 나는데 또 이상하게 어울려서 보는 입장에서 묘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라가 우진 병실을 딱 발견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우진 오빠잖아. 미국에 있다던 작은 오빠가 병실에서 간이식 대기 중이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지환이 차트 보면서 간 이식 준비 중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영라 머릿속에 있던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엄마가 왜 우진을 숨겼는지, 왜 굳이 미국 갔다고 거짓말까지 했는지 그 이유가 한 번에 정리됐어요. 그리고 32회 마지막 장면이 진짜 미쳤습니다. 고성이가 갑자기 화실에 들이닥쳐서 영라랑 지환이 키스 연습하는 장면을 딱 봐버리잖아요. 바로 지환한테 나가라고 하고 또 해고 협박까지 해대는데 여기서 영라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제대로 맞받아칩니다. 그럼 저도 아빠한테 말할게요. 우진 오빠 간이식 하려는 거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이 대사 진짜 세게 꽂혔습니다. 톤도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단단한 느낌.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고성의 얼굴이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 이제 얘가 내 말 안 듣겠구나. 그 표정 하나로 딱 느껴졌습니다. 영라가 더 이상 예전처럼 엄마 뒤만 따라다니는 순한 딸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엄마랑 진짜로 맞붙을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거. 박정현 배우 연기 진짜 좋아졌어요. 초반엔 그냥 엄마 말 따르는 착한 딸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본인 감정 본인 판단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다 같이 환호한 거죠. 영라야 잘했다. 드디어 반격한다. 실시간 반응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이번 두 회차는 진짜 배우들이 다 해먹은 회차였죠. 연기력으로 화면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먼저 이태란 배우. 고성이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소름 돋는지 이번에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울면서 모성에 호소하다가 1초 만에 싸늘하게 협박으로 태세 전환하는 그 얼굴. 말투, 호흡, 눈빛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영라 멱살 잡으려는 장면. 그 표정에서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라는 고성이의 본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짜 헉소리 나더라고요. 악역이 아니라 인간병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인선 배우. 이번에 정말 각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하고 순한 은호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눈이 달라졌죠. 특히 고성이 앞에서 찢어진 주민등록증 들이밀고 간이식 거부 선언하는 장면. 톤은 절제돼 있는데 감정은 폭발하고 그 미세한 떨림까지 다 느껴졌어요.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 이 대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냥 은호가 아니라 정인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루 배우는 이번에도 완벽한 서포터 역할을 해냈죠. 은호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힌트를 던져주고 위험할 때마다 한 발 앞서 움직여주는 모습. 대놓고 영웅은 아닌데 묵직하게 믿음 주는 남자 주인공. 이런 캐릭터 요새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진 역할의 김준호 배우. 이 친구가 겉으론 무표정해도 속은 얼마나 복잡할지 보이더라고요. 여동생의 간을 받아야 산다는 걸 알면서도 여동생이 엄마에게 어떤 거짓말에 속아왔는지 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유라간은 안 받아요. 이 대사를 할 때 느껴지는 죄책감, 체념 그리고 그 옅은 슬픔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두 회차는 스토리가 몰아쳤다가 아니라 배우들이 연기로 데리고 간 회차였다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33회 예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예고는 말 그대로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폭발 직전의 순간이었어요. 예고 첫 장면에서 영라가 돈을 벌었다고 신나서 외치죠. 태어나서 처음 본 돈이야. 박영라 돈 벌었다. 아니,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울컥하던지. 엄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라가 선택한 삶의 첫 결실이었거든요. 웹툰 작가로서 자기 힘으로 번 돈이라는 점이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시니어 모델 제안을 받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모두가 청춘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죠. 33회에서 이 두 사람의 변화는 고성이가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5,000원만 깎아달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 코믹 장면이 아니죠. 집안의 현실적인 무게, 그리고 강호의 10억 사건을 정면으로 대비시키는 장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5,000원을 아끼는 가장, 다른 한쪽에서는 누나 간을 담보로 10억을 받는 동생.
이 극단적인 대비가 33회에서 어떤 감정 폭발을 일으킬지 이미 감이 옵니다. 예고에서 모든 시청자가 얼어붙은 장면. 바로 순이가 강호를 때리며 소리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죠. 순이는 은호를 딸처럼 품고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 순이 입장에서 강호의 이 배신은 가족 붕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일단은 누나에게 비밀로 하자고 하는데요. 은호가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예고의 또 다른 핵심. 고성이가 우진에게 날린 그 살벌한 한마디죠. 내가 간이식 거부하는데 그걸 말해? 여기서 고성이의 진짜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박 회장에게 은호의 존재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어차피 너 죽으니까 미리 내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 죽지도 못할 거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죠. 고성이에게 우진은 아들이 아니라 박 회장의 후계 구도를 지키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33회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이가 알았고 이제 곧 은호도 알게 될 겁니다. 동생이 자기 간을 팔아먹고 받은 10억.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은호의 세계관은 완전히 깨지겠죠. 둘째, 우진이 간이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은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문제는 고성이의 방식이죠. 강요로 하는 간이식은 은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영라가 박 회장에게 우진 간이식 사실을 말하는 순간 고성이는 끝입니다. 하지만 영라는 착한 아이예요. 우진 오빠도 좋아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이 선택이 영라에게는 너무 무겁죠. 그래도 고성이가 계속 밀어붙이면 영라는 결국 폭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날들. 이번 주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